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캐나다에 이은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수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상승했습니다. 0.2% 상승을 했고 S&P 500 0.02% 하락 5,352,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하락 17,170,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죠. 0.89% 하락 5,299 기록 중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5,362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7,235까지 기록해서 최고점을 경신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비이성적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월 한 달 동안 5% 가까이 올라서 2009년 이후 최고의 5월을 보냈습니다. 5월 말 기준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0.57배로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PER이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적은 지난 30년 중 단 5%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낙관론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키운 것인데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 이렇게 M7,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의 10개월 선행 PER은 무려 30.71배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10월 저점 대비 3.8포인트 오른 수준이고 10년 평균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주요 3대 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주요국 완화 행렬에 발을 맞췄지만 금리 인하 여건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투자 심리는 신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2019년 이후 첫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자제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시작 기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오래 유지한 만큼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 연준의 0.25% 인하 확률이 57%, 동결 확률은 30%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 22만 9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돈 수치입니다. 7일에는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 증가, 실업률, 평균 시급, 노동 참여율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일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따르면 5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19만 개로 전망됩니다. 4월에 17만 5천 개 증가에 비해서 소폭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전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1%대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애플에게 내줬습니다. 테슬라는 1%대 상승했고 아마존은 2%대 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빅 이벤트 하나 열립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막을 올립니다. 아이폰 운영체제 iOS는 아이폰 전용으로 탑재되는 애플의 독자 운영체제예요. 매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새 버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한 다양한 업데이트가 예고됐는데 가장 큰 관심은 애플의 인공지능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팀 쿡 CEO는 최근 5년간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1천억 달러, 약 135조 넘게 지출했다고 밝히면서 빅뉴스를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특히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정리한 것 외에 사진 편집, 사파리 웹브라우저 내 검색, 메시지 자동 답장 등 AI를 충분히 투입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들 기능 중에 일부가 이번 WWDC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특히 챗봇과 실시간 지원 측면에서 애플은 오픈 AI와 구글에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GPU 칩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체 기술만으로 AI 레이스를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애플 경영진은 결함이 있는 챗봇을 내놨다가는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0.7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죠? 천비디어, 킹비디아, 이걸 넘어서 갓비디아라는 이름까지 얻은 엔비디아가 연일 이어진 상승세를 뒤로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18% 내린 1209.9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한때 2%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4거래일 만에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미결제 공매도 베팅액이 약 3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애플과 테슬라의 공매도로 합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1%대 하락에 따라서 어제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시가총액이 다시 2조 9,780억 달러, 시총 3조 클럽에서 벗어났고 시총 순위에서도 하루 만에 애플 2조 9,820억 달러에 다시 2위 자료를 내줬습니다. 반면에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12% 올라서 시가총액 3조 1,550억 달러를 기록해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는 어제보다 또 더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과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만큼 실적과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 모두 긍정적입니다.